자, 지금부터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면 48페이지요. 페이지 48페이지요. 여러분요,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요, 저당권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요. 저당권은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른데요. 일단 책이요, 유치권이 먼저 있으니까 먼저 유치권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저당권을 설명을 할 때요, 우리가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유치권은요, 먼저 유치권은 의의란 볼까요?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그 다음에 뭐란다? 점유하죠. 그래서 이러면 유치권자는 점유예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죠, 타인이죠. 타인의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이것을 점유하죠. 점유해서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그럼 다른 것은 안 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등 같은 거 안 되죠.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요. 그래서 이것을 타인이죠. 타인이니까 여러분요, 일단 자기 소유는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이니까 채무자 이외의 소유도 돼요. 그래서 자기 것만 안 되고 채무자 것 빼고 나머지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채무자 이외의 소유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돼.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안 하죠. 왜요? 법정 담보물이니까 유가 증권 같은 것은 배설을 안 하죠. 배설요. 왜요? 법정이죠.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로 유치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죠. 등기? 그렇게 돼 있나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는요, 뭘 한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선한다, 뒷사람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점유하는데 이때는 적법하게 점유하니까 불법 점유 있죠.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이 안 돼. 불법 점유하면 안 돼.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를 하죠. 그 다음에 점유하니까 이거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안 된다?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권리금, 그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보증금도 마찬가지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줬던 것을 다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된다?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그 다음에 변제기죠. 변제기. 그러니까 이것은 변제기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가 돼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유치권 배제 특약, 이것은 유효가 돼.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유효가 되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2월 1일이 변제기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요,
4월 1일 날 돈을 갚아줄게. 좀만 연기해줘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이 변제기인데 변제기가 4월 1일로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4월 1일까지는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것을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요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요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을 갚았어요. 8만 원 갖고 아직 2만 원이 남았어요. 2만 원이 남았어요. 8만 원 갖고 10만 원 중에서 2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유치권을 못 하는 거 뭐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를 못 해. 돈을 다 갚고 유치권을 소멸해 달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불가분성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유치한다는 말이 뭐냐? 유치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왜?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 왜냐면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그것을 유치라고 그래. 이때의 점유는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집을요 갑의 집을 을이 수리했죠. 을이 갑의 집을 직접 점유해. 직접 을이 점유해도 되고, 을이 만약에 어떤 일로 못해. 그러면요 경비업체한테요 부탁해서, 경비업체가 병이죠. 그래서 경비업체한테 부탁해서 을이 점유할 수 있어. 경비업체한테 부탁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비업체한테 부탁해서 을이요 직접 점유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다? 간접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경비업체가 누구죠? 여기 병이죠. 병이 직접 점유하고 병을 통해서 을이 간접 점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고 직접 점유 그건 안 돼. 이건 암기하죠.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켰단 말은 을이 갑한테 집을 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집을 돌려주면 자기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다 이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안 돼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점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권을 공부를 할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말을 알겠죠?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요 지금 뭐 기초 단계에서는 이거 정도만 알아도 엄청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좀 더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설명하냐? 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하고요. 그럼 B라는 자동차를 을한테 수리를 시켜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이 100만 원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권이요. 100만 원 시켰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구죠? 채권자, 유치권자잖아요. 유치권자고요.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고요. 이 사람을 뭐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권자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것은요. 한번 봐봐요. 채권자, 유치권자잖아요. 유치권자. 여기 지금 을이잖아요. 100만 원 때문에 채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을이 어떻게 한다? 이 자동차를 B 자동차를 수리했는데요. 이 을이요, 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A 자동차, 똑같이 갑의 거니까 A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로지 뭐다? B 자동차만 유치해야 돼. 이걸 뭐란다?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 목적물이라고 하죠. 목적물, 이걸 목적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물하고 채권하고는 서로가 결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록 이것도 갑의 거고 B도 갑의 거지만 갑의 것 중에서 B의 것만 수리한 거잖아요. B의 것만 수리한 거잖아요. 수리. 알겠죠? B의 것만. 그래서요 B의 것만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요 B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결연성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 자동차만 유치할 수 있다. 그것을 물건과 채권은 결연성이 있으니까 갑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요
이 자동차를요, 갑의 자동차를 의리요, 수리를 했어.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100만 원 안 주면 이 물건을 점유해야 되나? 점유해야 되고, 이건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유치권이 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은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수리를 먼저 하고 보통은요, 돈을 안 주니까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2월 1일이고 점유가 2월 3일이죠? 그럼 유치권은 언제냐? 2월 3일 날 유치권이 인정돼.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자, 그런데 반대로. 점유가 2월 5일. 먼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수리가 늦게 끝난 경우가 있죠. 그래서 2월 8일이죠? 그러면 2월 8일 날 유치권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통의 경우는 2월 1일 점유하고 채권이 2월 1일 끝나죠. 그럼 같은 날 끝나면은 같은 날 2월 1일 날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채권이 있고 점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먼저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채권하고 점유는 먼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권 플러스 점유니까 채권이 먼저 있을 수 있고 늦게 있을 수 있죠. 채권이 먼저면 점유할 때, 점유가 먼저면 나중에 채권이 발생할 때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 플러스 채권이니까 채권이 먼저면 점유할 때, 점유가 먼저면 채권이 있을 때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갑이죠. 갑의 건물을 의리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어. 100만 원? 이걸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병을 경락인이라고 하죠. 경락인. 그래서 갑자기 병이 경매가 됐다면 경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 을은요, 이 채권을 중간에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여기요, 갑에게 또는요, 병에게, 갑에게요,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집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물주가. 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지, 유치권은요. 그러면 이 병한테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을은 지금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건물주가 바뀌면 이 을은요,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봐봐. 우리가 항상 변제 청구란 말은 뭐냐? 변제 청구라는 것은 채권을 얘기해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거죠. 특정인에게. 여기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요, 대세권이에요. 대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세상 누구에게나.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채권은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거죠. 채권은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변제 청구라고 하는 것을 봐. 변제 청구. 여러분, 변제 청구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유치권 행사했고 변제 청구 유치권이죠. 그러면 봐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변제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이니까 을의 갑하고 계약해서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는 청구할 수 있는데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권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해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인도를 뭐란다? 거절한다 이 말이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변제 청구로 누구한테 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경락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것 말고도 유치권에는요, 뭐 인도,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채권법을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경매 어떻게 된가? 이게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인데 이렇게요. 여기 2월 1일 여기가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1번으로 또는요 2번으로 가압류가 있어. 이러면요
지금부터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가압류가 있고요. 여기 가처분이 있잖아요. 가라는 것은 거짓가짜. 예비적으로 나중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찜해냈다 이 말이죠. 알죠? 처분하는 것을 가처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압류는 채권, 돈에 관한 것은 가압류. 돈 빼고 돈 이외의 것은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급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대여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전세금이라든가 돈에 관한 것은 무조건 가압류라고 그래. 돈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접근 금지라고 하죠. 접근 금지. 접근하지 말라 이면 100m 이내에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처분이라고 그래. 접근 금지 가처분. 알겠죠? 만약에 마약을 상시 복용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그래, 운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운전 금지. 뭐를 한다?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그건 돈이 아니죠.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것은 가압류, 돈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가처분.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가압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5월 1일 날 저당권에게서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가압류에서 압류를 해. 그러니까 압류나 경매 기입 등기가 똑같아. 경매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순서가요. 그러니까 저당권에게서 경매 개시 등기를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에서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압류가 돼서 경매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3월 1일 날 여기요, 유치권을 행사를 했다 이 말이죠. 유치권을요. 그런데 이 가압류, 압류에서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락인. 이 경락인 병하고 유치권자 을하고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느냐? 이 사람은요, 경매가 되기 전에 유치권자죠.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자기가 이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겠다, 대항할 수 있어. 다른 말로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요,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6월 1일 날 유치권을 행사하잖아요. 이 유치권 행사한 이 사람들은 유치권은 성립하나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 병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자기가 유치권자로서 물건을 계속 점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뭐? 이 말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물건, 건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 왜? 경락인이 소유자니까. 내 거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고, 또는요, 이게 유치권이 있는 집을 내가 경매를 들어가고 싶어. 경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압류 등기 전에 유치권이 있는지, 압류 등기 후에 유치권이 있는지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압류 등기 후에 유치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내가 경락받으면 이 사람들 나가라 하면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 그럼 돈 어디서 받아? 돈은 갑한테 가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갑은 돈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돈 못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여기요, 경매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 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끌어안아야죠. 왜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건물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런데 유치권이요, 피담보 채권이 2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경매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억으로 경매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내가 2억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얼마나 들어간다? 3억의 경매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억을 남겨놨다가 유치권자한테 2억을 주고 집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요, 경매하고 유치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경매하고 유치권.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 이 유치권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요. 알겠죠? 항상 이것은 매년 지금 요즘 최근에 지문으로 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변제를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것은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었다 해서 새로운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새로운 건물주한테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치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조금 쉬었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요, 저당권. 저당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세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담보 물권의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저당권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근저당권. 아시겠죠?